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가 지금 현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지금 이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4달이 다 돼갑니다. 4달이 넘었습니다. 그 명품백 수수 의혹이 제기된 다음부터 지금 외부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나서는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빈이 왔을 때 그 맞이하는 그런 부부 동반 모임, 행사 이런 거에는 참석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 내용은 전해지지만, 대통령실 발표 내용은 전해지지만 실제 그 모습은 공개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 한 통신사에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 열어줄 키 영수회담 만들까, 이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29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납니다. 회동을 합니다. 이 회동의 의제 같은 거는 지금 사전에 뭐 조율 과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명목상 외부한테는 의제 그런 거 설정된 바 없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윤석열 이재명 회동에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가 결정되느냐, 혹은 그 계기가 마련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잠시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 넘게 비공개 행보를 이어온 김건희 여사가 언제쯤 공개 행보에 나서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뉴스원과의 통화에서 적당한 시점에 공개 행보에 나오실 일이 있으면 나오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다음 달이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있고 어버이날 있고 뭐 또 스승의 날 있고 별의별 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이 김건희 여사가 이 특정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재등장한다, 또는 재등판한다, 또는 공개 행보를 재개한다. 지금 이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지금 머리를 쓰는 거 아니냐, 또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이.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 기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 행사 5월 4일, 제100일의 어린이날 맞이 어린이 초청 행사 5월 5일, 그리고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특별 음악회 5월 10일에 참석하기도 했다. 명품백 의혹 논란에 휩싸인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귀국 행사 이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지만 소위 말해서 자기의 정치 성향이 보수다 또는 우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동조를 하실 겁니다. 동의를 하실 텐데, 뭐냐면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로서 김건희 여사가 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이 문재인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 배우자가 없었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이 없었지만은, 제가 최소한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겪은 그 대통령 배우자들을 보면서 느꼈던 든 생각은 뭐였냐면, 아니, 우리가 민주공화국에서 어떤 사적인 민법상의 관계에 의해서, 여러분들, 혼인이란 거 뭡니까? 민법상의 관계 아닙니까? 배우자라는 거는 그 민법상의 관계에 의해서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대통령의 권력을 분점한다는 듯한 그런 언행을 하고, 또는 그런 권한을 이용하는 듯한 그런 언행을 하는, 그런 오해를 자초하는 그런 언행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점을 계속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언제 했냐면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씨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한테는 여사라고 했으니까 김정숙 여사도 여사라고 하겠습니다. 김정숙 여사한테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대통령 부인한테 영부인이라고 합니다. 영부인. 여러분들, 영부인은 대통령의 부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영부인은 남의 부인을 존대할 때, 남의 부인을 높일 때 쓰는 말이 영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부인의 줄임말이 영부인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영부인이라는 표현이 대통령 배우자한테만 쓰는 그런 어떤 존칭이 돼버렸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자체가 이 영부인이라는 표현에서부터 벌써 뭔가 이 왜곡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 세상에 그걸 갖다가 착각하는 게 아닌가, 그걸 착각을 유도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그겁니다. 왜냐,
영부인이라는 건 남의 부인을 그냥 존칭해서 쓰는 표현인데 대통령 부인한테만 영부인이라고 영부인이라고 이렇게 계속 하니까 아, 영부인은 뭔가 특별한 건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 한자 뜻을 보면 전혀 그게 아닌데 여러분들 대통령의 영과 그 영부인의 영은 전혀 다릅니다. 다른데도 우리나라 사람들 요새 한자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영부인 뭔가 특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들을 버젓이 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그 다음에 김정숙 이렇게 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독일에 가서 베를린에 가서 윤희상 무덤에 가가지고 그 표지석인가 그거 세우면서 거기다가도 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김정숙이라 쓴 거 아니겠습니까? 2018년인가 문재인과 김정숙이 라오스에 갔을 때 라오스에서 이제 돌아올 때 그 환송 행사를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명목상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문재인보다 그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이 요 꽃무늬 남방에다가 분홍색 바지를 요 배까지 올려 입고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걸어 다녔던 거 아닙니까? 문재인을 앞서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때 문재인 청와대 당시에는 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김정숙의 말과 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배우자의 말과 글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공적 기관인 아니 이 나라 행정부의 총괄 기구인 청와대의 홈페이지에 왜 대통령 배우자의 말과 글이 수록돼 있어야 됩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이런 공개 행보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통령과 같이 부부 동반 모임에 부부 동반 행사에 이렇게 참석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통령의 부인이 왜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대외 행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건 권한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대통령 배우자가 선출된 바가 있습니까? 선출된 권력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배우자라는 게 임명된 겁니까? 우리 국민이 선출한 선출직 공직자로부터 임명된 자리입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전혀 아닙니다. 그냥 개인 윤석열과 개인 김건희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민법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 배우자일 뿐 김건희라는 사람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대통령 부인으로서 대외 행보를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어처구니 같습니다. 왜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인의 무슨 공개 행보 키 될까 어쩌고 저쩌고 앞으로 언제쯤 어떤 행사를 통해서 재개될 수도 있을 것 이런 식으로 언론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이거 자체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는 이미 우리 국민한테 한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재개하면서 거의 초창기에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미 우리 국민들한테 한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2021년 12월 달에 자신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됐을 때, 그래서 논란이 됐을 때, 그래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을 때, 그걸로 인해서 각종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그 김건희 씨,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 배우자 김건희 씨는 우리 국민들한테 뭐라 했습니까? 기자회견에 나와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얼룩이 될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저는 근데 늘 조마조마했다는 사람이 그런 언행을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조마조마했다는 사람이 무슨 남북 문제에 개입을 하겠다? 네? 이런 소리를 과연 그렇게 버젓이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서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은 너무 가슴이 무너집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조심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부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족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을 정말로 자아 성찰을 하고 정말 조심조심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반성한다, 반성이나 성찰이나 똑같은 말인데 무슨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그만큼 뭐 강조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어쨌든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선거 끝났으니까 반성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였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여러분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조작한 거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때 당시에 발표한 사과문입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둬주십시오. 잘못한 저 김건희를 욕하시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는 걸어온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2년 동안에 대통령의 아내로서,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내조에만 그렇게 충실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정체불명의 목사인지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과 그렇게 연락을 하고 그렇게 만난 것 자체가 대통령 아내의 역할에 충실한 겁니까? 여러분들 그 뭐 명품 백인지 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물품을 받은 것 자체가 대통령 아내의 역할에 충실한 겁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들 자체가 그때 당시에 우리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던, 용서를 구했던 그 김건희 씨의 그 언행과 부합하는 행동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김건희 여사는 우리 국민들한테 한 약속을 이미 저버렸고 지난 2년 동안 이걸 실천한 바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안 했는데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은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 대선 당시에는 이 이재명을 문재인 정권을 종식해야 된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는 걸 막아야 된다는 그런 일념 하에 이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런 문제에도 이 윤석열 후보를 찍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됐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거기까지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이 김건희 여사가 그냥 정말 대통령의 아내로서 그 내조에만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별로 문제가 없겠지만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거의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그 문제의 원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주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해야 될 거 뭐 그런 거는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먼저 제안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특별감찰관 부활입니다. 특별감찰관 부활. 여러분들 이 특별감찰관이 뭐냐면 2014년도인가 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처음으로 이 신설된 이 자리입니다. 공직입니다. 특별감찰관. 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그 친척, 사촌 이내의 친척들 이런 사람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그런 공직입니다. 그 공직인데 뭐냐면 감찰 대상은 이렇습니다. 차명계약, 공기업과의 수의계약, 부정한 인사 청탁, 부당한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 그러니까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그 디올 백인가 뭔가 그거를 받았다? 이거는 특별감찰관이 있었다고 한다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어떤 국민적 의혹으로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에 특별감찰관이 이거를 감찰을 했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감찰관이 있어가지고. 근데 특별감찰관이 왜 없습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라고 특별감찰관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인 특별감찰관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까지도 특별감찰관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 대선 때 특별감찰관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심지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 명품백 수수 의혹이 제기된 다음에 1월달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끊지 못해서 정말 유감이다, 애석하다 이런 취지로 그 KBS와의 대담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방안을 내놨느냐? 특별감찰관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특별감찰관을 지금까지도 그로부터 석 달이 넘게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거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국회가 추천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임명을 못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건 국회가 이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3명 중에 1명을 이렇게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거 저런 거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테 이 국회 입법부 권한을 지금 독점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테 특별감찰관을 얼른 추천해라는 그런 그걸 갖다가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제2부속실을 얼른 설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2부속실은 그 누구의 협조나 부탁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결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왜냐?
대통령실 안에 그 부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구의 허락, 그 누구의 승인, 국회의 견제, 감시, 비판 이런 것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근데 왜 제2부속실도 아직까지도 안 만들고 있습니까? 분명히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이 제기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설치 방안 검토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까? 3달이나 지났는데. 이러면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이 김건희 여사 대통령 배우자의 이런 일정들을 갖다가 공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 국회 운영위원회로부터 그 감시 견제를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대통령 배우자란 이유로 앞으로는 더는 그 누구도 그런 명목으로 이 나라 국정에 개입하려 한다거나 또는 자기가 뭐나 된다는 듯이 행세하거나 또는 자기가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과 계속 만나면서 이 나라의 국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논란을 일으킨다거나 또는 정체불명의 사람들과 계속 사적으로 접촉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회가 또는 대통령실 스스로도 감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적 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지금 여기에 대한 의문이 증폭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외쳤던 정의와 상식, 공정 이런 것들은 대체 어디로 가버렸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재개하느냐, 언제 나오느냐, 언제 공개 행보를 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의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김건희 여사가 과거 같은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할 가능성은 없느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걸 관리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얼른 우리 국민들한테 또는 최소한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한테 그걸 밝혀야 되고 그걸 갖다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최소한 이 공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또는 그 대통령 주위에 둘러싼 그 참모들의 그 의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떤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